아이들 친구를 초대해서 엄마 딴에는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가 그 엄마 후광 또는 집안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누리면서 뭔가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엄마 딴에는 준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략 보니까 친구들 의견에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얘가 우리 집에서 엄마가 있는 이 환경에서도 저렇게 친구들한테 끌려가는 모양새니 밖에서는 오죽하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야 나를 따르라, 뭐, 얘들아 이거 하면 어때? 이러면 친구들이 응 그래 하자. 근데 거기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데 끌려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지 밥이나 찾아 먹을래나? 괜히 밥 걱정을 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사회성, 성격 다 끄집어내서 우리 아이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을 해온 엄마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서 나를 본 겁니다. 엄마가 가지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단호함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뭔가 이야기를 좀 개진하고 단호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굉장히 속상했었고 어떤 때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좀 했을걸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끼어들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속상했었다. 그런 기억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투사잖아요. 아이에게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아이의 행동에서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지만 엄마는 가끔 시시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아주 과소평가하고 어떤 건 굉장히 과대평가해서 이 시시하다는 의미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호함이 뭘까요? 단호하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심이나 태도나 입장 따위가 과단성 있고 엄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단성 있다라는 건 뭘까요? 찾아볼게요.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과단성 있게 일을 딱 부러지게 결정하는 능력 이런 걸 이제 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과단성 있게 치고 들어가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아 저거 아닌데 내 생각은 다른데 저 사람 이야기한 것이 조금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있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내가 만약에 단호한 성격이라면 아 제 생각에는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탁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이 떼토크에 나와서 탁 타이밍 있게 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망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되려면은 뭔가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부끄럽거나 수줍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탁 무시하고 내 의견을 적시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참 멋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호하지 못하대요. 내가 단호하지 못해요. 그러면 단호하지 못하다라는 걸 고민하는데 내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단호하고 모든 아이들이 나를 따르라. 모든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자. 응.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앞장서고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일렬로 쭉 가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다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또 리더의 마음으로 가는 건 좋지만 우리에게 없는 부분을 자꾸 찾아서 내 부족함을 탓하다 보면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없어지거든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놀 때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엄마 눈에는 끌려가는 것으로 보인다든가 제가 왜 저렇게 자기 얘기도 못하고 오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갈까? 아 내가 단호함이 부족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런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단호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성격을 내성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단호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향들이 많습니다. 침착함, 열정,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지구력이 있고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그리고 찬찬해요. 꼼꼼해요. 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내 말이 맞는 말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돌적으로 탁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단호함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이거 연습한다고 될까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성격은 그렇게 금방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탓하고 그 부분을 자꾸 보완하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 나는 단호하지 않아 하고 싹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단호하지 못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러는 게 아니라 난 단호하지 못해. 그게 뭐 어때서? 모든 사람들이 단호하고 과단성이 있어야 돼? 그럼 다들 센 목소리, 센 표정,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제스처만 해야 돼? 누군가 그랬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상식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내 지식과 상식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언제든 누구 앞에서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과단성이 없는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단호하지 못해. 그게 어때서? 뭐가 문제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좋죠. 하지만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자신감이 붙고요. 한 가지 못하는 것을 자꾸 고민하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개발하는 게 그게 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꽃들도 그럴까요? 채송화는 봉숭아 보고 참 너 이쁘다. 봉숭아는 해바라기 보고 너는 참 좋겠다. 해바라기는 다시 나팔꽃 보고 너는 또 얼마나 좋으냐. 나팔꽃은 곽꽃 보고 너도 참 좋겠다. 넌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부러워할까요? 근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을 타인에게 보는 것. 그러면서 그 장점을 내 거로 만드는 것. 단 남의 장점을 보면서 내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의 장점을 내 안으로 수용하는 것. 오늘 단호하지 못한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아이가 그렇지 못한 부분, 나를 닮은 부분을 보면서 상담해온 엄마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눴는데 또 저도 돌이켜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개발하고 있는가?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거 아닌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부러워하지 않는 것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러워해야 나도 뭔가 되고 싶고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단호하지 못한 것도 나, 내 안에 깊은 곳에 열정이 있는 것도 나, 성실함도 나, 그리고 꾸준함도 나, 나는 나. 그래서 단호하지 못한 것도 나. 그래서 뭐가 문제란 말이야. 이런 배짱이 살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참 복잡한 동물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러면 저래서 문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신은 공평하다. 신은 모든 걸 다 주진 않는다. 이건 뭐 무신론자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게 때로는 내 삶의 위안이 된다면 이런 괜찮은 자기 합리화도 내 삶을 더 괜찮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단호하지 못한 나를 응원합니다. 임영주였습니다.